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형태의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스크린과 그린스크린, 그리고 이미지 매트 등 다양한 키 작업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이미지 매트를 가지고 타이틀 안에 동영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준비된 소스, 자, 불러오고요. 열기. 자, 맨 아래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 위에 배경 영상을 적용을 합니다. 시간자 단위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영상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자, 크기를 약간 줄여서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은 길이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적용된 소스의 크기를 작업 크기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뮤직비디오, 자, 선택을 하고요. 모션, 스케일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자, 확대를 해줍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조절이 됐고요. 자, 이번엔 배경 영상, 자, 역시 모션, 스케일을 역시 작업창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크기 조절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배경 영상에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해서 자막 안에 나타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을 합니다. 자, 포토샵이 실행이 됐고요. 먼저 바탕색을 검정색으로 해서 투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검정색이 지금 포그라운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에디트 필, 자, 포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자, 검정색으로 됐고요. 자, 포그라운드 색상과 백그라운드 색상을 서로 바꿔줍니다. 자, 요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색상이 바뀌어지죠.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뮤직비디오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텐데요. 다시 테이프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적당한 크기, 자, 한 48 정도로 해볼까요? 48 정도로 하니까 이 정도의 크기가 됐군요. 자, 이번에는 글꼴을, 보다 멋진 글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역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이 글씨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자, 이 글씨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선택된 글꼴을 선택을 하니까 글자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키워볼까요? 60. 자, 됐고요. 글자 두께를 보니까 조금 얇은 느낌이 듭니다. 얇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다시 타입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캐릭터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 창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팝업 메뉴 팍스 볼드를 선택을 해서 글자를 조금 두껍게 해줍니다. 글자가 이전보다 조금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지금의 두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보다 더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보다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자 스트로크로 이동을 합니다. 스트로크를 사용하면 글자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기본색으로 빨간색이 사용이 됩니다. 자, 테두리가 아닌 글자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용된 글자 색상과 동일한 색상인 흰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글자 두께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자, 만약 이보다 더 두꺼워져야 한다면, 자, 사이즈를 통해서, 자, 얼마든지 두껍게 해줄 수 있고요. 자, 만약 너무 두껍다면, 자, 수치를 좀 낮춰서 보다 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를 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이제 프리미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Save as 포토샵 파일이 아닌 JPG 파일, 저장될 위치, 자, 글자 매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저장. 오케이. 지금 만들어 놓은 작업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프리미어를 실행을 시킵니다. 프리미어로 되돌아왔고요. 배경 영상에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글자 매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펙트 역시 킹 쭉 내려와서 이미지 매트 드래그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지금 적용된 이미지 매트, 자, 이렇게 열어놓고, 자, 불러오기랍니다. 셋업, 글자 매트 열기. 자, 컴포지트를 매트 알파가 아닌 매트 루마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프리미어에서 만들어 놓은 흰색으로 된 글자 부분에는 지금 사용이 되는 배경 영상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소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 크기를 조금, 자, 이렇게 키워 볼까요? 자, 키워졌고요.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선택을 하고요. 자, 아웃라인을 움직여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글자 안에 배경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도 이미지 매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매트에서 사용이 되는 흰색 부분은 표현이 되는 부분, 검정색 부분은 투명한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글자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자 테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포토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포토샵으로 이동이 됐고요. 테두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글자보다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조금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자, 이전에 적용을 해 놓았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고요. 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한 후에 두께를 조금 테두리로 사용될 그 두께만큼만 늘려줍니다. 자, OK 하고 적용을 하고요. 다시 Save as JPG 파일, 자, 이미지 매트, 자, 테두리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테두리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오케이. 저장이 됐고요. 다시 프리미어로 이동을 합니다. 자, 배경 영상을 위로, 비디오 3번 트랙 위로 올려놓고요. 자, 프로젝트 창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 모니터는
약간 좀 줄여주고요. 프로젝트, 자, 선택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방금 만들어 놓은 글자 매트 테두리, 자, 선택을 해서 열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비디오 2번으로 말이죠. 자, 비디오 2번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 이 검정색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뮤직비디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검정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은, 자, 이펙트에 루마 키를 사용을 하거나 크로마 키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부분의 색상, 즉 검정색 부분을 깨끗하게 빼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의 글자 매트 테두리에 똑같이 글자 매트 테두리 이미지 매트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미지 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이 됐고요. 지금 트랙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글자 매트 테두리와 똑같은 글자 매트 테두리를 이미지 매트로 사용을 한다면 이미지 매트 테두리에서 사용이 된 검정색 부분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소스가 보일 것입니다. 열기. 자, 매트 루마.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트랙과 매트로 사용을 했더니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방법은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포토샵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포토샵에서 이 검정색 부분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투명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의 이 레이어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투명해지죠. 이 상태에서 그냥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냥 테두리라는 이름만 사용을 하고요. 저장. 자, 됐고요. 자,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프리미어로 이동을 합니다. 테두리 열기. 오케이. 자, 적용을 해볼까요? 그 중간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프리미어에서 투명한 부분을 PSD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온다면 투명하게 사용이 된 부분이 그대로 투명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 테두리의 모습을 보니까 약간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모션으로 말이죠. 자, 모션의 크기를, 자, 언 유니폼을 해제를 한 다음에 가로 방향, 즉 X 방향이기 때문에 Y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조금 줄여준다면, 자, 어떻습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완벽하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매트를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업을 한 것과 같이 이미지 매트를 사용을 한다면 아주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배워본 내용은 자막을 사용을 할 때 단순히 색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막 안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적용을 한다면 보다 다이나믹한 그러한 자막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할 때 이미지 매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